반도체 웨이퍼 검사 장비 시장하면 미국의 KLA를 빼놓을 수가 없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틴인데요. 오늘 이 넥스틴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KLA가 1차원 스캐닝 방식에 계속 주력하는 동안에요. 넥스틴은 좀 다르게 접근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원 이미징 기술, 이걸 기반으로 한 장비로 그 시장의 빈틈을 딱 파고든 거죠. 단순히 KLA의 대안이다, 이걸 넘어서서요.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인 우위를 보여주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2차원 이미징이요? 넥스틴의 시작을 알린 건 역시 그 에이지스 장비잖아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지스는 다크필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배경에서 빛나는 이물질이나 결함을 찾아내는데 특화된 방식이에요. 웨이퍼 표면에 빛을 좀 비스듬히 쏘아서 거기서 반사되는 빛으로 결함을 딱 찾아내는 거죠. 이게 검사 속도가 빠르고 또 가격 경쟁력이 좋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특히 그 미국의 중국 제재 때문에 KLA 장비 도입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SMIC나 YMTC 같은 것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면서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미중 기술 분쟁의 반사수혜를 톡톡히 본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리스라는 장비가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이게 AI 반도체, 특히 HBM 수요 증가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아이리스는 브라이트 필드 방식하고 또 3D 검사까지 가능한 장비입니다. 브라이트 필드는 이제 밝은 조명 아래서 패턴 자체에 아주 미세한 오류를 정밀하게 보는 거고요. 여기에 넥스틴만의 그 다중초점 광학 기술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게 여러 층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작동해서요. HBM의 그 TSV 내부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400단 이상 아주 높이 쌓아 올린 3D 낸드 있잖아요. 그 깊은 곳의 결함까지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400단이요? 와. 네. 이게 경쟁사인 KLA 장비가 한 312단 검사 정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HBM 수율 확보가 정말 중요해지면서 이 아이리스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넥스틴 하면 검사, 인스펙션, 전문 기업 이미지가 아주 강했는데 최근에는 크로키라는 장비로 계측, 메트롤러지 분야까지 진출했죠. 이게 또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로키는 HBM 공정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웨이퍼 위에 여러 층의 회로 패턴을 쌓잖아요. 이 패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제 위치에 딱 정렬되었는지 이걸 나노미터 단위로 재는 장비예요. 아, 정렬 상태를 측정하는 거군요. 네. 이 오버레이 계측 시장은 사실 KLA하고 네덜란드의 ASML이 거의 양분하고 있었거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 SK하이닉스의 요청으로 넥스틴이 이걸 개발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 4월에 첫 수주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25년 상반기에는 매출 비중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제품으로 아주 빠르게 부상했어요. 63%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올해 약 300억 원 정도 매출이 기대될 정도입니다. 야, 검사에 이어서 계측까지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다음 성장 동력은 또 뭘 준비하고 있나요? 아스페르라는 걸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스페르는 그 이지스의 광학 기술하고 또 크로키의 웨이퍼 핸들링 기술, 이걸 합친 거예요. 차세대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요즘 중요해지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을 겨냥했습니다. 한 30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미세한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하고요. 현재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하고 퀄 테스트, 그러니까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 글로벌 기업들이랑요? 네, 이르면 2026년부터는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전기 제거 장비인 레스큐, SQ나 엑스레이 검사 장비, 넥스레이 같은 것들도 준비하면서 라인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죠. 기술력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기대가 되는데 최근 실적을 한번 짚어보죠.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23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7%나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11.1%로 좀 낮아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중국향 이지스 매출이 약간 주춤했던 영향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크로키 수주가 이걸 충분히 상쇄하면서 전체적인 외양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다만 이제 크로키 같은 신규 장비 관련해서 초기 비용들이 좀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초기 비용 때문이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넥스틴이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KLA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독점적인 시장 지위가 이런 높은 수익성에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보면 첫째는 미중 갈등의 수혜, 특히 이지스 장비. 둘째는 HBM 시장 성장에 따른 크로키의 급부상. 셋째는 아스페르 같은 차세대 장비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넷째는 말씀하신 그 높은 수익성. 이 정도가 핵심 포인트겠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가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중국 고객사들의 투자가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면 매출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겠죠. 또 아스페르나 레스큐 같은 신규 장비의 상용화 일정이 혹시 지연될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HBM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히 최선단 공정, 예를 들어 EUV 같은 분야에서는 KLA와의 기술 격차가 아직 존재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KLA라는 정말 절대 강자가 있는 시장인데 여기서 넥스틴이 기술적인 차별화, 그리고 시장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자신만의 영역을 아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장비를 넘어서 계측 분야까지 아우르면서 종합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모습,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독점적이었던 시장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움직임이 앞으로 반도체 장비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추격자를 넘어서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